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흑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물론 이걸 보는 분들은 하루 지난 소식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러시아가 휴전의 대가로 제재 해제, 특히 은행의 거리, 그 스위프트라고 하죠. 그 달러 거래 막아놓은 걸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없으면 그 휴전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즉각적인 휴전도 아니고 흑해에서만 그렇다는 건데요.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실무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군사용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실과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문제는요, 여기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은요, 이번 중재에서 러시아의 농산물 및 비료 수출 접근을 복원하고 해상 보험료를 낮추고 항구 및 국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요. 크렘린궁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크렘린궁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는 게 없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저거는 어마어마한 제재 해제를 받아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거기다 하나를 더합니다. 러시아는 합의 이행 조건으로 자국의 농업은행인 로셀호스, 러시아 선적의 선박, 식량 비료 수출 업체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건데요. 특히 러시아는 이들이 국제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스위프트 등에 재접속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합의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사실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럽도 함께 해야 됩니다. 스위프트의 본거지는 벨기에에 있고요. 지금까지 스위프트가 그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건 미국의 입김이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이 러시아의 저 요구를 들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해줄지 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금방 말했듯이 우크라이나는 그 결제 시스템의 접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저 미국의 발표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바로 밝힌 걸로 우크라이나 언론을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 합의가 지켜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네가 말해서 젤렌스키 설득시켜. 젤렌스키를 제대로 설득시키지 않으면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요,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요, 흑해 곡물협정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를 보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흑해 곡물협정은 2022년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체결돼서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보장해온 건데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우크라이나만 보장한 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의 항구를 통해 러시아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거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자국의 식량과 비료 수출 관련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7월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살리려면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받아와라, 러시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크라이나는 당장 유럽부터 설득을 해야 됩니다. 유럽은 강경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지금 EU에서는 8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2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비 증가를 발표하고 지금 자신들의 군사력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러시아의 힘을 키워주는데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주도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사회에는 유럽은행들이 많거든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국제 결제 거래를 다 끊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유럽이 단결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죠. 미국이 말한다고 해서 유럽이 순순히 들어줄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곡물협정이요, 물론 며칠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선언적인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실제 휴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6.25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이 휴전 협정이 체결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거의 2년입니다. 서로의 이견을 조율해야 되고요. 그 사이에 자신들이 유리한 카드를 갖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칩니다. 정말 땅 한 뼘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과 유럽도 이런 치열한 협상전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러시아는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요, 제재로 자신들의 경제가 오히려 건강해졌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는 거기 내성이 생겼다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러시아가 바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잖아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추산한 게 있는데요. 영 제재 기관이 그 동맹과 대러 제재로 4천억 달러의 상당의 타격을 러시아에 입혔다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4천억 달러면 무려 586조 원이고요. 우리나라 예산만 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영국은 러시아 자산 250억 파운드, 약 47조 원을 동결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금융제재 이행국은요, 지난 21일에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영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제재를 집행하고 있고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요, 영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 및 단체 총 2,001건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정했고요. 또 영국 정부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만 해도 250억 파운드, 약 47조 원 규모에 달한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요, 러시아는 약 4천억 달러, 약 586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 국방 예산 4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로요,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영국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U의 이 고위 관료들이 지금 러시아는 IT보다도 어렵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자기들은 괜찮다, 전쟁 경제를 통해서 모든 자원을 전쟁에 투입하면서 겉으로는 성장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루블화 가치도 하락됐고요. 외화 차입은 거의 힘들고요. 기술력도 부족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영국과 유럽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쿠르스크에 러시아가 북한군을 투입한 거는요, 자신들의 역량이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북한, 이란 등 소위 불량 국가에 의존하는 구조로 변모했고요. 이거는 서방의 압박이 그만큼 러시아에 고통스럽다는 또 다른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 유럽의 각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제재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도요, 2023년, 2024년 회계 연도에 제재 위반 조사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반 사례 공개 및 벌금 부과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압박이 계속돼야 러시아가 협상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군사적이나 제재, 경제적으로 미국이 카드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 카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행동은 미국이 스스로 카드를 좀 내려놓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그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거의 회복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미국이 제대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 달러 결제를 해도 미국이 제재를 나중에 하지 않고 미국이 제대로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없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수출이 급감했다가 바이든 정부 마지막에 대대적인 제재로 급감했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니까 바로 거의 원위치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나를 제재하지 않을 건데 못하러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베네수엘라나 이란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 때 비해서요. 그러니까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회피 수요는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해서 신규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서로 겁을 내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악순환이 되다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휴전 협정,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카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를 압박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우크라이나도 뒤에서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요, 휴전이건 뭐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과 무기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돈은 러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서방은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자금 약 3천억 달러를 동결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동결입니다. 그 동결해서 이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 배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동결 자산 3천억 달러를 몰수하고 그걸로 이제 우리한테 줘서 우리 재건 기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돈을 주는 EU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금이 안 나가잖아요. 자신들의 세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몰아주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동결한 자금을 몰수한다면 그 이후로 누구도 적대국이나 혹은 껄끄러운 나라에 있는 부자나 기관들이요, 달러나 유로로 자신들의 그 외환 보유고를 쌓지 않을 겁니다. 혹은 비상금을 만들어 놓지도 않을 거예요.
여차하면 몰수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스스로 이제 통화의 안정성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몰수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돌아가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러시아가 우리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국토를 유린했고 우리는 재건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주면 너희들은 특별히 세금도 덜 쓸 거 아니냐라고 설득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을 보면요. 이리나 무드라 우크라이나 법무차관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배상기구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 약 3천억 달러를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요, 몰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통합하고 있고 중간적이지만 중요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에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피해 등록부라는 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것을 일일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을 토대로 나중에 배상을 요구할 거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 러시아의 자산을 가지고 자신들이 쓰는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나라도 일부긴 하지만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책임자가 누군지 탈북자들을 통해서 조사하고요. 최대한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왜냐?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거나 어떻게 했을 때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피해 보상을 할 때 그리고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처벌할지를 적어 놓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그건 EU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신청은 접수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요. 보상금 액수나 지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별도로 구성된 국제보상위원회가 이 등록부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심사와 지급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드라는 이 보상 메커니즘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빨리 하자. 기왕에 할 거 빨리 하고 우리도 보상도 하고 전쟁이 휴전으로 가기 전이라도 일단 이 돈을 넣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시작하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